이제 시작을 하죠. 어, 6거래일 동안 진짜 오지게 힘들었습니다. 오지게. 와, 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월 2일부터죠. 4월 1일은 그나마 좀 서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날부터 저는 기준이라고 봐요. 여기 음봉 떨어지면서, 흑산병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어느 정도 끊어졌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이어진 상승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상승이었어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정확히 한 달 동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달의 상승 구간을 거친 다음에 조용하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이 횡보하는 구간도 한 4거래일 정도 나왔습니다. 분산되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주식의 6단계를 설명을 드렸죠. 매상과 분봉침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매집, 상승, 과열 등등등의 이제 6단계가 나오는데, 과열 단계에 진입을 했잖아요. 상승 구간 나오고 과열 단계에 진입했다. 사실 과열이라고 보기에는 한 달여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 종목들 수익률은 사실 마지막 과열 단계에 있는 수익 단계가 맞았어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상승하던 종목들은 상승의 끝마무리, 그러니까 과열 구간.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익률은 높게 나오지만 이제 그것이 마지막 단계고 물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익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익 난 것들은 팔았죠. 대부분 팔았고, 새롭게 이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으로 넘어갔어요. 이 과열 단계에서 종목을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이때 변경을 하잖아요. 아이씨, 펜을 사든가 해야지. 이때 종목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과열 구간에서 수익 난 거는 다 팔았어. 그리고 그 과열 구간에서 이제 종목을 변경하니까 당연히 올라가던 종목이 아니고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던 그 종목들은 과열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들어오르니까 약간 지수는 잘 올라가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분산 구간이 나왔어요. 4일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횡보로 보이지만 이때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경한, 새롭게 매수한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이 더 깊어집니다. 당연히 더 깊어지죠. 근데 그 깊어졌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보통은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분산 과정 다음에 공포 구간과 침체 구간이 나오는 게 맞지만, 공포 구간과 침체 구간이 나오는 것은 하나의 추세가 완전히 끝난, 상승의 단계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상승 단계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과정에서 상승이 더 이어지는 것이 원래는 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승 그 다음에 과열 구간이 이렇게 딱 나왔지만, 뭐 그 전에 매집 단계를 거쳐서 상승 단계와 과열 단계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것이 긴 흐름에서의 상승 단계로 이어지고 또 다른 과열 단계를 만드는 큰 그림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장이 끝났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장이 하나 끝났다. 큰 장 하나 끝나버렸다. 그게 어느 순간 나오는 거냐면 요 3일 동안 끝난 게 나온 겁니다. 근데 보면 이거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고,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종목들은 이 과열 구간, 이제 과열 구간으로 판명난 이 기간 동안에 종목들은 마지막 수익률을 우리가 확정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난 거 다 팔았고, 거기서 이제 종목을 변경했는데, 당연히 과열 구간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상승을 준비하는 눌림에 있는 종목들로 종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포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분산 과정과 공포 구간이 나올 때 급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여기서 급락을 보일 때요, 대부분의 종목들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과열 구간에서 수익을 확정지은 종목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는데, 사실 과열 구간에 있던 종목들이 공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왜냐면 마지막 물량을 그들은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눌려있던 종목들은 급락을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눌려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급락할 구간이 없어. 그래서 급락 다음에는 바로 급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기다리자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게 이제 여기 공포 구간이었고, 공포 구간 다음에 3일 동안 더 하락이 이어졌잖아요. 이것이 매집 구간이자 침체 구간은 아니고 공포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그 주식 상승과 하락의 6단계를 봤을 때 상승 과정과 함께 과열 구간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분산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 지금 공포 구간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젠 뭐 나와야 돼요? 매집 구간이자 침체 구간이 나와야죠. 그래 여기서 다져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V자 반등 나오는 게 제일 좋죠. V자 반등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 장남컨대 V자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급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이 가격을 860포인트 선을 내 바닥으로, 지금 현재의 바닥으로 인식할 거야 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매집 구간과 침체 구간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상승 구간, 매집 다음엔 상승이니까요, 매집 상승 과열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매집 구간 다음에 상승 구간이 나오고, 상승 구간 다음에 또 과열되는 구간, 계속 이 흐름으로 6단계의 흐름으로 시장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공포 구간이 마무리가 좀 되고 나서 여기서 침체 구간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이 침체 구간 매집 단계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구간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수익이 더 잘 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의 종목들이 굉장히 잘 들어맞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저는 매집 단계나 상승 단계 이전 매집 단계에서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원래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하죠. 공포 구간 이거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좀 견뎌봅시다. 견디면 됩니다. 이거 견디고 나면 반드시 이 공포 구간에서 우리가 겪었었던 하락률을 만회할 만한 구간이 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오늘 DI의 수익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직은 확인할 수 없죠. 지금 아직도 오늘 장도 나왔고 오늘 반등폭 반납하고 쭉 밀려버리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고 오늘 이 상태에서 멈추고 정말 오늘의 저점을 바닥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좀 횡보하는 모습 나오면 우리는 이번 주는 뭐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실적 장세에서 훌륭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열 구간에서 분산 과정으로 넘어가는 요 구간에서 매수했었던 그 재미없었던 종목들이 재미를 불러일으켜 줄 수도 있고요. 과열 구간을 타지 못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때 매수했다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 또 다른 매집 구간, 침체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재차 상승을 보이면서 또는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 이래서 주식이 재미있는 겁니다. 하락 다음엔 상승이 오거든요. 상승 다음엔 하락이 오고. 코인이나 파생상품 시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냉정한 거 알죠? 파생상품은 그때 하락이냐 상승이냐 뭐 맞추면 그냥 깡통처리예요. 끝! 코인도 이걸 상승에 탔냐 하락에 탔냐 잘못하면은 뭐 100만원 넣는데 1원, 2원 남는 경우도 흔한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변동성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구간을 우리가 못 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상승 구간을 탈 수 있고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 얘는 자산 가치, 그 주식 내가 처음 매수했었던 그 가치에서 반토막 이상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비중 관리, 비중 조절만 우리가 잘해두면 언제나 그 다음에 후속적인 공략 그리고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 6거래일 동안,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니까 2주가량 이 6거래일 정도의 이 하락 구간 그리고 3월 26일
이때를 고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나왔었던 이 횡보, 분산 구간부터 공포 구간 합치면 2주가 넘죠. 3월 27일부터니까 거의 이제 3주 차입니다. 3주 동안 진행됐었던 이 조정장, 여러분들 회원분들의 이 볼멘 소리도 많이 듣고 손실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이 들었는데,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손실 구간이 맞아요. 분산 과정과 공포 구간을 겪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분명히 이 3주가량의 분산 과정과 공포 구간을 겪기 전에 더 길었었던 과열 구간과 상승 구간을 우리는 분명히 맛봤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인접한 3주, 저 분산 과정과 공포 구간,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주식의 상승과 흐름 6단계 두세 번 정도를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걸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해야 지금 내가 이 구간이 있구나.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모르죠. 진입했을 때는 당연히 몰라요. 진입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 현재 진행형에서 우리는 알게 되고, 현재 진행형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자꾸 지난주로 올라오네. 월요일, 화요일에도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진행되는 구간은 이제 시장이 한번 끝난, 하나의 상승 흐름이 끝나버린 공포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직 구간 우리가 기다리고 침체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결론은 이제 겪을 것은 다 겪었어요. 여기서 매직 과정, 침체 과정과 매직 과정이 일어나는가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뭐라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 이 횡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한다면 다음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매직과 침체 과정을 겪은 다음에 시장의 이 특수성은 알 수가 없죠. 전쟁이 확대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증을 한다거나 연준에서 금리 인상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겠지만, 그거는 그럴 것 같아서 난 지금 투자를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영원히 투자는, 매매는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것은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 발생 이후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중 관리 속에서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면 이 시장이 계속 진행되는 한, 우리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매매를 하루 이틀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단조로운 단편적인 악재들에 휘둘려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매매를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맞대응을 해주고, 그때 상황별로 수익 볼 때, 손실 볼 때 다 존재하겠지만 일일이 하지 않고 매매를 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종목을 보면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여러분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4월 4일날 들어갔잖아요. 솔루스 첨단을 4월 4일날 들어가서 좋은 가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상승이 나왔어야 돼. 적어도 이날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4월 5일 금요일날 상승 흐름이 나왔어야 돼요. 이날 나오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안 나왔죠. 근데 안 나온 상태에서 손절가는 제가 15,700원 정한 게 정말 그냥 제 기법상 기준선 자리로 정해놓은 거였어요. 거기를 이탈하면 안 돼. 거기 이탈하면 이건 흐름이 한번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손절가 거기다 정했는데, 세상에 반등을 해줘야 될 이번 주 월요일날 오히려 블랙 먼데이가 나왔죠.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에 블랙 먼데이가 나왔어.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급락을 했단 말이야. 지수 흐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목요일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4일 연속 하락한 다음에 이제 밑꼬리를 그래도 만드는 이 음봉이지만 십자가가 떴잖아요. 이게 추세 반전형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반전하지 않고 월요일날 더 밀려버렸죠. 사실 제가 시장을 잘못 읽고 잘못 예측한 게 맞습니다. 뭐냐면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공포 구간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여기서의 횡보를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빼버렸죠. 그러니까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의 하락 파동 충격을 맞게 되니까 급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이 월요일 봉 하나가 나왔는데 이 봉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뜨는 신호가 뭐예요? 15,700원 솔루 첨단 소재에 손절가를 걸어놨는데 어떻게 됐어? 손절 나가죠.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손절 사인을 내냐면 이걸 제 사인 그대로 제 사인에 맞게 제 사인대로 그대로 따라주셔서 그분들은 죄가 없죠. 제가 매도하자고 한 15,700원을 이날 이탈하고 뭐 개파락 시작해서 이탈해버리니까 바로 매도가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그 상황에서 오늘 시장 하락 영향이 있으니까 아직 가격이 안 왔으니까 15,700원 취소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빠른 속도로 밀려버리고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이 나갔죠. 그러면 이건 손절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손절 안 한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거 그냥 우리 종목으로 가져갑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날 월요일에 손절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매도 못한 분들 이날 이제 매도를 해드리면서 제가 노렸던 건 얘가 15,7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16,000원 선을 회복하면 재공략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왜 이날 상한가를 갖고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이미 그 내용 공개가 됐어요. 동박에 관한 반도체용 동박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이 반도체용 동박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카드 보면 카드에 그 IC 칩 박혀 있죠. 그거 씌우는 그 금속 그 동색 그걸 동박이라고 그래요. 모든 반도체엔 그 동박이 들어갑니다. 지금 유리기판 반도체가 굉장히 날아다니고 있죠. 엄청나요. DI도 유리기판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이 유리기판 반도체에도 동박이 들어갑니다. 챗GPT가 알려줬어요. 내가 모든 곳에 다 물어봤는데 다 모르더라고. 근데 챗GPT가 알고 있더라. 유리기판 반도체에도 동박은 사용이 된다고. 모든 곳에 다 물어봤어. 다 알아봤어. 챗GPT가 알려주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동박 관련주를 저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 하나밖에 없어요. 동박에 관련된 기업이. 몇 군데 더 있긴 하지만 상장사는 솔루스 첨단 소재 하나고 얘가 사실 그냥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아니라 두산 솔루스였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적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살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그냥 하필이면 어제 바로 공시 나와버리면서 상한가 꽂은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독특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차트 다 만들어 놓고 이틀 동안 이렇게 깨면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매도 나갑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랬기 때문에 어저께 상한가로 더 빠르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상한가를 얘를 매수한 이유와 손절한 이유 그리고 어저께 상한가 간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얘는 아쉽지만 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가 남아있는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이걸 제 종목처럼 얘기하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리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신뢰가 가겠습니까? 제가 손절가를 드릴 때 누가 손절하겠어? 그냥 다 보유하지. 그러다 보면 종목이 계속 쌓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종목이 많은데 나중에는 정말 환장하는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정리하는 거야. 아쉽지만 정리하고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면 되잖아. 그래서 다른 종목, 만회할 만한 종목을 찾아본 거고요. 그게 이제 DI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잘 올라서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5,700원에서 15,300원 제가 사인 드렸는데 오늘 일단은 15,300원 하회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오늘 매수할 기회가 더 많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사인 드린 다음에 계속 15,700원 공방전 벌이다가 하락했다 올라왔죠. 매수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어느 분이 두산솔루스 손절 충격으로 매수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앞으로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도 실패한 다음에는 매매 진행이 안 되죠. 그거는 그 충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핑계 삼아서 인정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한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종목 골라서 DI를 드린 이유가 많이 겪어봤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좀 쑥스럽지만 진짜 정신력으로 버틴 겁니다. 안 그랬으면 DI 이거를 다시 추천을 드리지 못하고 아니 솔루스를 손절한다는 얘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그리고 2차 충격 받았을 거야. 오늘 DI 상승했는데 이거 고민했는데 이러면서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것 때문에 이걸 못 샀다. 이것에 대한 손실로 인해서 그 다음 걸 못 샀다. 손절을 했다라는 것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못 산 것이 아니고 안 산 겁니다. 내가 자금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DI 놓으셨다고 해서 땅을 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얼마나 수익이 났다고. 이런 수익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대신에 다음에 뭐 손절을 하건 종목 하나에 물리던 무슨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 종목만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NCN 이렇게 오늘처럼 DI 수익 실현하면 NCN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번은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계속 그거를 무한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3번 이상 같은 질문하면 이거는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딱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 종목만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익 실현하는 종목에 집중하시고 그것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 드릴 때와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면 전략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이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걔만 계속 바라봐? 다른 건 안 해? 그러면 앞으로 종목이 상승 안 하면 그 종목만 바라보고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손실 많이 봤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방법을 바꿔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솔루스 손절한 다음에 상한가 가는 건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걔를 계속 볼 수는 없어요. 한 종목 한 종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종목이라도 절대 비중을 크게 싣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선택하는 단 한 가지 종목은 절대로 상승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쩌다가 한번 상승했을 때 기쁘죠. 왜 기쁘냐면 진짜 어쩌다 한 번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매번 내가 선택하는 종목마다 상승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그게 들어맞고 내가 선택한 그 단 한 종목이 어쩌다 들어맞기 때문에 맞았을 때 정말 기쁜 겁니다. 어쩌다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슬롯머신 당기는 이 도박쟁이들이 왜 슬롯머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느냐. 100번을 땡겼는데 딱 한 번 터지거든요. 그럼 손실이죠. 근데 그 터지는 맛이 재밌어서 100번을 땡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 한 종목에 모든 걸 걸지 말고 한 종목에 절대로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매매가 진행이 안 됩니다. 매매는 진행이 돼야 되고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려면 한 종목에 물렸다고 10종목에 물렸다고 다음 11번째 종목을 못 산다는 경우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팔아서 물린 걸 9개로 줄인 다음에 새로운 10번째를 편입시키는 한이 있어도 매매를 진행시키는 것이 계좌에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물론 상황별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의 차이는 있죠. 저도 이제 그냥 보유할 때가 있고 교체를 할 때가 있는데 뭐 주식에는 절대라는 상황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단 한 종목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 심리 상태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될 텐데요.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절대 그 다음 게 진행이 안 되죠. 부정적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다음 걸 사겠어요? 부정적인데 올라가겠냐? 안 가지? 목소리부터 이렇게 톤이 바뀐다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가면 안 가잖아. 상승하면 어쩌다 맞았네. 꽉 정상에 가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부터 지우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매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억지로라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억지로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억지로라는 말이 뭐예요? 자연스럽지 않은데 억지로 그냥 한다라는 거잖아. 자연스럽지 않은 건 뭐예요? 그만큼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게 덤벨을 들듯이 운동을 하듯이 자연스럽지 않은 환경, 내가 평소에 하던 환경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수익 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억지스럽더라도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요하고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최대한 갈아엎고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진행될 수 있게끔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훨씬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에코프로머티 비중이 뭐 90%, 99%인 분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그분한테 이 말도 안 되는 비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에코프로머티 99% 비중을 오늘 DI로 그래도 한 5%라도 수익을 냈으면 그 5%만큼 에코프로머티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걷어내서 어디까지 걷어내느냐? 에코프로머티가 보유 비중 10%가 될 때까지 걷어내셔야 돼요. 그 어떤 종목도 비중 20% 이상 실을 종목 없고요. 9자를 앞에다 둘 만한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90% 이상의 비중에 들어갈 만한 종목은 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없어요. 전 세계에 한 종목도 없어요. 엔비디아가 정말 상장 첫날 제가 봐서도 그거 상장 첫날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뭐 정말 1달러였을 때가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그때도 90% 이상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 가격이 될지 몰랐잖아요. 알고 있다면 몰빵하죠. 그럼 뭐 주식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몰빵했지? 내가 예전 15년 전에 비트코인 나한테 13,000원 이거 사도 돼요?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100만원치만 사보라 그랬거든. 비트코인이 1억 넘을 줄 알았으면 내가 100만원치 사라 그랬겠어? 영혼을 태우라고 그러고 나도 영혼을 태웠겠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저거 5% 못 먹어서 아까워? 아까워하려면 비트코인 10,000원에 못 산 걸 아까워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훨씬 더 포부 있는 후회입니다. 5% 못 먹은 걸로 후회하지 마세요. 얼마나 5%가 뭐라고. 비트코인 10,000원에 살 수 있었던 우린 그 기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고 종목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DI 어쨌든 수익 실현을 했는데 2차 목표가까지 완벽하게 갔죠. 18,400원 2차 목표가 드렸는데 흐름이 잘 나왔어요. 사실 DI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6,000원에서 18,000원이니까 3배 갔어요. 3배. 3배가 상승한 종목이지만 차트를 구간별로 나눠서 보면 착실하게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착실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상한가에 간 적이 없어요. 굉장히 착실한 상승을 보였었던 기업인데 원래 DI가 이렇게 뭐 우량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업계가 한번 정말 리프레시가 됐죠.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리고 일본의 뭐 사무라이 8인가요? 사무라이 7인가? 뭐였지? 그래 싸이 아버지 때부터 내가 이 DI를 매매했다고.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일본의 사무라이 7, 우리나라에 타이거 7이 있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을 했다는데 이 타이거 7 DI가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선도하는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테마크 이상의 성격을 이제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했죠. 고수회전에서도 방송에서 이 얘기했어요. 테마에서 섹터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단순 테마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반도체 소부장에서 상위 클래스의 테마 이상의 업종과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네이밍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타이거 세븐이라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 타이거 세븐에 들어가는 종목들 그 종목들의 밑에 있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전부 이 기업들을 추종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타이거 세븐의 가장 대장은 한미반도체예요. 오늘도 한미반도체가 상승을 하니까 올라준 거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라는 것은 반도체 섹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수 보면서 얘기 드렸었던 지금 이제 침체 구간을 겪고 매직 구간을 동시에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상승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상승도 역시 반도체 쪽에서 나와줘야 반도체, AI, 로봇 전부 연결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제 리딩을 받고자 했으면 제 리딩을 받으면서 그냥 그 기간 저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한 달 결제했는데 한 달 동안 수익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떡하냐. 솔직히 한 달 동안 장이 이번에 분산되고 공포구간 나오는 이런 장 3주간 걸렸다 그랬죠. 그리고 한 달이 그냥 가버려요. 나도 억울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진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내가 그거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싶어요. 대신에 그 이후에 그 이상의 내가 또 다른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 그 기회를 저한테 계속 신뢰로서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 그 기회를 저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3주 동안 분산과정과 공포과정 겪으면서 지나왔었던 이 시장 힘들었지만 어쨌든 우린 잘 버텼고, 그 전에 상승과 과열 구간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올렸고, 이제 또 다른 상승 구간을 맞이할 텐데 그때도 우리는 수익을 올릴 거예요. 그때 저랑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함께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 리딩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질문이 나올 만도 한데, 동일고무벨트 우리 매매 끝났잖아요. 매매 끝난 다음에 지금 얘 어땠어요? 3월 15일부터 지금 한 달여 동안 그냥 쭉 밀렸죠. 이게 바로 침체 과정이거든. 침체 과정과 함께 뭐 각종 매집을 포함한 모든 단계를 겪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슈팅 나오죠. 새롭게 또 파동 하나 만드네. 여기서 다시 한번 공략 가능해요. 얘도 뭐야? AI란 말이야. AI를 넘어서서 얘는 뭐냐면 XR이에요. XR. 지금 동일 고무벨트라는 이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업이 네이버 인텔 AI 연구센터 얘기가 겹치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미 우리가 이 동일 고무벨트를 공략할 때 이 내용 때문에 공략을 한 거였어. 그러면 얘를 또 새롭게 볼 수 있고, 정말 종목은 무궁무진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이 종목들 다 섭렵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종목들을 다 한 번씩 섭렵하면서 매매를 한 번씩 해보시면 정말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레벨업 되어 있다. 내 방에서 제 리딩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여기서 레벨업을 했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오랜만에 카카오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4월 5일날 카카오 라이브 하고, 이번에는 뭐 일요일 방송도 좀 쉬고, 너무 몸이 안 좋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힘들어서 카카오 라이브를 안 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카카오 라이브를 하면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DA가 수익 나서 지금 카카오 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솔루스 첨단 소재 손절한 날 상한가에 갔을 때 그때 카카오 라이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에 눈 돌아가고 휘둘리고 후회하면서 뭐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매매 못 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DI까지 어떻게 보면 솔루스를 복구할 수 있을 만한,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이 또 발생을 했고, 더 좋아졌죠. 더 좋아진 상태에서 카카오 라이브를 하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얘기가 좀 잘 나가는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고. 자, 오늘 DI 수익 내신 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이 아니죠. 자꾸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강하게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했는데 상한가 가버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만큼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기 때문에 저 뒤에 굉장히 자세하게 본 종목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도 한 4일 추적하다가 원래 하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들어간 건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자,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다른 종목들도 흐름을 보면서 계속 움직이지 않는 녀석은 그냥 두지만, 움직일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전략이 바뀌게 된다면 바뀐 전략을 얘기 드릴 거고, 전략이 바뀌지 않을 땐 새로운 종목을 차라리 공략을 할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 시원하게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양봉, 코스닥 시장도 양봉인데 이제 상승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시장 흐름을 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 녹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라이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